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 드디어 오늘 북토크 시간이 와서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찾았던 책이었는데 발견했습니다. 전번 한국 여행 중에 알라딘이라는 그 유스독, 유스독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네. 한 책방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 가가지고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김훈 씨 에세이인데, 제가 김훈 씨의 그 칼의 노래, 와, 그걸 읽고 막 해가지고 현의 노래, 그다음에 밥벌이의 뭐 지겨움 뭐 이런 거 쭉 읽었는데, 자전거 여행 2까지도 했는데 자전거 여행 오리지널을 못 읽은 거예요. 이게 절판됐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책을 한국 가서 발견하고 20년 전에 쓴 책인데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기도 먼저 시작할까요? 주님, 어, 한국 이렇게 여행하며 역사와 느낌을 쓴 김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훈 씨의 글은 제가 왜 좋아하냐 하면 꿈이 그렇게 막 꼭 아름답거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굉장히 디스크립티브 잘 써요. 그리고 연구를 엄청나게 하여간에 이 책을 소화하면서 뭐 거의 여기 나온 내용을 다 정리하면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로 어, 정말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317페이지인데 뭐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진사 이강빈이라는 분과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한국을 일주를 하는 거예요. 1990 가을부터 2000년 여름까지 전국의 산천으로 끌고 다닌 자전거 이름이 풍륜이었다. 그래서 2007월에 풍륜을 퇴역시키고 새 자전거를 장만했다. 이 책을 팔아서 자전거 월부를 갚으려 한다. 사람들아, 책 좀 사가라. 2000년도에 52살이었으니까, 와, 이제 2022년도니까 74세네요. 74세. 2022년. 2009년 개정판 내면서, 와, 뭐, 엄청나죠? 이거 뭐 많이 팔렸을 겁니다. 자전거 값이 아니라 차 값은 나왔을 겁니다. 알라딘 중고책 서점에서 이걸 발견했을 때 기쁨은, 와, 그리고 다 읽으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음, 책머리 앞에는 재미나게, 야, 이것들아, 책 좀 사라. 그랬지만, 그, 여기 보니까 간 지역들, 어, 그거에 에세이를 하나씩 쓰고, 거기다가 서브타이틀로, 예를 들어, 향일남, 남해안, 면안정, 광주, 삼포리, 안면도, 구례, 뭐 쌍계사 이렇게 쭉 가면서 거기다가 흑의 노래를 들어라, 가까운 숲이 신성하다 뭐 등등.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죠. 자기가 다닌 데에서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타이틀을 걸고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갔습니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마치 한국을 쫙 여행한 것 같은 기분. 프롤로그 이렇게 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들어간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몸은 세상 길 위로 흘러간다. 갈 때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키포인트죠. 프롤로그에 키포인트를 쓰고 역사가 오르고 내리고 인간의 죄성 오르고 내리고, 광주에 나오는 글은 읽으면서 막 울컥울컥합니다. 이 책을 허정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아마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정 드림, 그리고 2010년 2월 12일에 바로 제가 읽어드린 17쪽에 갈 때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라고 선물을 했는데, 아마 서로 싸웠는지 그러나 저한테는 고맙게
알라딘에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왔습니다. 갈 때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사실은 이거를 자동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별로 못 느끼죠. 왜? 그냥 밟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자전거는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어라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만큼 돌아서 내려올 때는 내리막길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아리클에 그 여수 돌산도 향일암이란 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사의 어느 봄날에 충지는 시 한 줄을 썼다. 아침 내내 오는 이 없이 귀척도는 제 이름을 부르며 온다. 어, 뭐 여기 뭐 꽃 이야기, 지역 이야기, 뭐 절에 누가 뭐를 했고 역사 뭐 1841년 언제부터 야, 이거 뭐 자전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그 거기를 가기 위해서 거의 뭐 박사 논문 다 써놓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고 느끼고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류는 한국 한문학사의 첫 장에 나온다. 7세기 신라의 젊은 여성이다. 그 여자의 몸의 아름다움과 시 한 줄만이 후세에 전해진다. 그 시 한 줄은 봄마다 새롭다. 이 젊은 여성의 몸은 꽃피는 봄산의 관능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시 한 줄을 써놓고 저를 떠나 속세로 내려왔다. 그 젊은 여자 스님의 시입니다. 꽃 피어 봄 마음 이리 설레니 이 젊음을 어찌할 거나. 맛있죠. 물론 한문으로만 썼죠. 그때는 한문으로. 꽃 피어 봄 마음 이리 설레니 이 젊음을 어찌할 거나.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생의 충동이다. 이 충동은 위태롭고 무질서하다. 한문학자 손종섭은 이 시에 대하여 한 젊음을 늙히기에 저리도 힘드며라고 썼다.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노래이다. 저를 떠날 때 그 여자는 21살이었다. 속세로 내려와서 그 여자는 시 쓰는 사내에 첩이 되었고 당나라를 떠돌다가 통천에서 객사했다.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컬한 역사들, 시 한 절을 읽고 설명하고 너무 멋있죠. 저도 12일 동안 LA에서 시애틀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묵상해서 책으로 한 권 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제대로 된 이런 글을 좀 연구해서 그리고 디스크리션만 좀 잘 써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흑의 노래를 들어라.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순신의 고뇌에 대한 글, 칼의 노래, 그렇죠? 이순신 일생에 대한. 제가 그 이순신 그에 대한 거를 이광수 전집에 있는 이순신 거 읽으면서 그때가 제가 5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와, 이순신 그 후에 칼의 노래, 우리 김훈 씨의 칼의 노래 너무나 정말 강추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칼의 노래.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현의 노래죠. 봄의 흙은 헐겁다. 이게 딱 시작합니다. 간단명랑하죠. 봄의 흙은 헐겁다. 그래서 근데 밭들의 두렁은 기하학적인 선을 따라하지 않고 산 비탈의 경사 각도와 그 땅에 코를 박고 일하는 사람들의 인체 공학의 리듬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밭두렁은 구불구불하다. 이런 밭두렁을 관념 속에서 곧게 펴는 것이 과학성이 아니며 구부러진 리듬의 필연성을 긍정하는 것이 합리라고 다사는 말한 셈이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아니 왜 이렇게 줄 대고 쫙 해가지고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국 밭은 구불구불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산 비탈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그래서 나오지만 그런 비탈에는 경운기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직도 소만이 들어가서 이르는 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 생활에서 나오는 실존적인 논리니까. 겨울은, 겨울을 밭에서 나는 보리는 이 초봄 흙들의 난만한 들뜸이 질색이다. 한창 자라날 무렵에 헐거워진 흙들이 뿌리를 꽉 껴안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봄의 흙은 헐겁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흙들이, 헐거운 흙들이 이 보리의 뿌리를 꼭 껴안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은 봄볕이 두터워지면 식구들을 모두 보리밭으로 데리고 나와 흙을 밟아준다. 꼭꼭 밟아야 뿌리를 내니까. 농부는 보리가 봄을 다 지낼 때까지 부풀어 오르는 흙을 눌러 놓는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움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에듀테인먼트. 네, 공부하는 인터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잖아요. 여기 광주에 대해서 썼는데, 아, 이걸 읽고 정말 울컥울컥 몇 번 했습니다. 삶 속에서는 언제나 밥과 사랑이 원앙과 지옥보다 먼저다. 망월동 5.18 묘지에 20번째 봄이 왔다. 5.18. 8.15로 거꾸로 한 거잖아요. 광주 사태 5.18. 네. 벌써 20년 전에 20년. 그렇죠. 제가 18살, 19살 때 광주가 터졌으니까. 그죠? 제가 61가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죽일 놈, 나쁜 놈,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고발합니다. 그냥 고발해요. 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차 씨는 그때 임신 3개월 신부였다. 집안에서 총을 맞았다. 오른쪽 눈 밑을 총알이 뚫고 지나갔다. 병원에서 수술받던 도중에 폭도로 몰려 병원 지하실에 끌려가 군인들한테 매를 맞았다. 이추자 씨는 그때 아무런 정치의식이 없었다.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다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동그랗게 꼬부리며 매를 맞았다. 기형아를 낳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군인들이 임신한 배를 구둣발로 찼고 이 씨는 여러 번 실신했다. 이 아이가 최효경이다. 광주 여자대학교 모형과 2학년이다. 참 가슴 벅찬 한국 역사입니다. 광주. 그거 일으킨 나쁜 새끼는 해 터지게 잘 먹다가 발이 쭉 뻗고 잤는데. 유복란 할머니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에 안방에서 총을 맞았다. 그때 대학생이던 셋째 아들이 금난로에 나가서 쫓기던 청년 7명을 데리고 집으로 도망쳐왔다. 할머니가 총에 맞을 때 할머니의 둘째 손자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김건군이다. 금년에 기원대학교에 입학하였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입학실에 갔었다. 총에 맞고 나서 그날이 가장 행복했다는 할머니는 말했다. 할머니는 입학식에서 손자의 볼을 비비며 울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청년들을 골방에 숨겨놓고 먹이고 재웠는데 군인들이 청년들을 잡으러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다. 이세영 씨는 1980년 5월 21일 오전 11시 도청 앞 시위대에서 총을 맞았다. 그 후로 목발을 짚고 다닌다. 20년 뒤에 5.18 민중항쟁 20년을 맞는 광주에서는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다. 봄날이라는 연극, 황지우 시인의 시극. 삶은 소설이나 연극과는 많이 다르다. 삶 속에서는 언제나 밥과 사랑이 원앙과 치욕보다 먼저다. 목발을 짚고 꽃가게를 운영하는 총상 피해자 이세영 씨와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그 사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나는 그때 전두환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다. 총을 쏘는 군인들 향해 달려갈 때 무섭지 않았나? 너무나도 무서웠다.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갑자기 분노로 바뀌었다. 그때 온몸이 떨렸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의 총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를 지금도 알 수 없다.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화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개인의 심정으로는 만일 용서를 빌어온다면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 광주의 일입니다. 광주가 터졌을 때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리자 그러고 아, 우리 한국인으로서 했는데 그때 제 또래 중에 한 녀석 몇 친구들은 야,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갖고 네가 그렇게 난리냐. 우린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런 애들 정말 정말 지금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뭐다 되더라고요. 어, 근데 글쎄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거를 글을 읽으면서 좀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불행한가. 안면도라는 데 가서 이런 가까운 숲이 신성하다라고 썼습니다. 숲이라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자음, 숲의 날카로움과 푸의 서늘함이 목젖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모음의 깊이와 부딪혀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이다. 숲, 숲. 아, 이게 바로 research based, 연구해가지고 쓰는 글입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linguistic, 언어, 무슨 박사 연구, 뭐 이런 거를 슬슬 들추다가 보고는 노트에다가 써 내려가는 글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숲이라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자음, 시옷의 날카로움과 피읍의 서늘함이 목젖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모음의 깊이와 부딪혀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이다. 숲. 너무 멋있어요. 음, 그리고 여러 곳 여행하다가 그 차, 차를 만들어내는 지역에 갔습니다. 화계면 쌍계사. 화계면 쌍계사에 가가지고 이 덕금이라는 덕금이 뭐냐? 차 맛이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대요. 덕금. 덕금은 차의 제맛을 찾는 인공의 과정이다. 음, 차를 잎사귀를 따서 말리는 과정이 덕금이다. 차 맛은 이 덕금 과정에서 크게 달라진다. 찻잎에는 독성이 있다. 그래서 차나무 밭에는 벌레가 없고 놓아 먹이는 염소들도 차나무 밭에는 얼씬거리지 않는다. 덕금의 덕금은 차의 독성을 제거하고 입속의 차맛을 물에 용화될 수 있는 상태로 끌어내며 차를 보관 가능케 건조하는 과정이다. 그때 딴 차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그날 안으로 덕금질을 마쳐야 한다. 대체로 7, 8번 덕금질을 한다.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두 손으로 주물러가며 볶아낸다. 잠시도 손놀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덕금질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열 때문에 손마디가 구부러져 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손이 아니면 차가 익은 정도를 감지해낼 수가 없다. 불은 흔들려도 안 되고 연기가 나서는 안 된다. 차의 계율은 삼엄하고도 섬세하다. 그것은 자연의 본질을 추출해내기 위한 인공의 과정이다. 와, 뭐 저는 커피를 마시니까 차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이렇게 차에 대한 덕금에 대한 거 프로세스 이렇게 써주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거기를 안 가봐도 되고 거기 가서도 사실은 그냥 뭐 저도 뭐 한국 버스 타고 뭐 차 만드는 보성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티도 잔뜩 사오고 그랬어요. 저는 티를 안 마시니까 사와서 다 선물하고 차 맛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맑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 맛. 근데 이렇게 덕금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구나. 아주 좋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제가 한국 시골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멋있게 아주 써주셨네요. 숯불에 갈비 구워 먹는 가든과 낮이고 밤이고 러브하는 파크가 온 국토에 신자수명한 명승처처에 창궐하였다. 야, 그냥 두 라인으로 그냥 끝내버리네요. 아유, 왜 이렇게 한국은 러브 호텔이 많 시골마다 눈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무슨 러브 호텔. 이제 가든과 파크와 기지국은 이 국토의 가장 압도적인 풍경이다. 음, 요즘은 산봉우리마다 툭 터진 들판이다. 막이여기마다 이 통신회사의 기지국 안테나들이 들어섰다.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 어느 국도, 연변에도 이 삼자는 단연코 우뚝하고 단연코 뚫어진다. 먹고 마시고 러브하고 전화통에 대고 수다 떠는 풍경이다. 하기야 전화통이 있어야 불러 모아 모을 수 있고 불러내야 러브할 수 있을 테이고 또 러브 전후에는 잘 먹어두는 것이 좋을 테니까 이 삼자는 공전공영 관계다. 속세의 길을 저어가는 자전거는 이 누린내나는 인간의 풍경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갈 뿐이다. 너무 맛있죠? 그냥 피해간다. 자본론이 무너지고 레닌의 목이 잘려서 세계의 땅바구에 나뒹단고 해도 평등의 열망은 소명된 것이 아니고 정진인이 끝끝내 인간의 세상에 강림하지 않아도 한도 생명을 온전히 간직하는 인간의 열망은 오히려 새롭다. 하면서 여기서 그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 소만 가지고 농작하는 거기를 가봤더니 야, 2살짜리, 3살짜리 소를 때려가면서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 소를 25년을 일을 시킨대. 의풍마을의 소들은 대개 25년을 일한다. 이 소들은 이 기난길 필생의 수업을 예비 수업을 받고 있었다. 노 씨는 이 심한 놈을 데리고 내년 봄에 2,000평을 갈아야 한다. 매 맞는 소가 불쌍한지 때리는 인간이 더 가엾은지 의풍에서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때리고 맞는 것이 다 한 가지로 보였다. 어느 쪽이 때리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운명을 실천하고 있었다. 실존 철학과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을 예리한 모습으로 디스크라이브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는 배에서 오징어 떼들 어촌 앞바다에서 보니까 막 한 마리에 160원 할 때도 있고 한 마리에 200원 할 수 있는 오징어 떼들이 와서 우글거린다. 20년 전에 한 마리에 200원이니까 지금은 요즘 오징어가 다 떠났기 때문에 1,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기 만났을 때 거기서는 오징어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멸치회 먹은 거 하며 포구 마을 좌판에서 3,000원어치만 멸치를 사면 살아있는 멸치를 사면 제이서 충분히 멸치회도 먹고 야 멸치회를 먹는 데 처음 들어요. 비늘을 긁어내고 대가리만 잘라내는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멸치회. 그런데 오징어는 동해안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생선이다. 반쯤 말린 오징어를 동해안에서는 피대기라고 부른다. 오징어는 배에서 잡자마자 널려서 말린 것을 으뜸으로 친다. 어창에서 며칠씩 묵혀두거나 냉동했다가 꺼내서 말린 오징어는 하품이다. 여러분 나중에 오징어 살 때 기억하세요. 저는 오징어를 못 먹어요. 말린 오징어는 냄새 때문에. 근데 말린 상태에서 이, 이 구별하는 방법은 좋은 오징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오징어의 몸통 가운데 세로로 나 있는 검은 줄이다. 이 줄은 오징어가 죽은 지 2, 3일이면 없어진다. 말린 상태에서 이 줄이 굵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오징어가 좋은 오징어다. 또 오징어를 고를 때 면적이 넓은 것을 피해야 한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냉동 오징어는 육질이 다 풀어져서 널어놓으면 밑으로 늘어나서 면적이 커진다. 자연 상태에서 마른 오징어는 오그라들면서 오히려 두께가 두꺼워진다. 살이 투명하고 두껍고 폭신폭신한 오징어가 좋은 오징어다. 또 다리 10개가 모두 벌어져 있는 오징어가 좋은 오징어다. 다리끼에 들러붙어 있는 오징어는 잘 마르지 않은 것이다. 들어붙은 부분이 변질해서 냄새가 난다. 좋은 인포메이션이죠. 네, 제가 뭐 저는 안 먹지만 한국 가서 오징어 사다 주거든요. 우리 아내 그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넓은 거가 아니라 오동통하고 그다음에 세로로 나 줄이 선명한 거.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어, 열심히 쓴 책이 충무공 그 한없는 단순성과 순결한 칼에 대하여 진도 대교에 가서 예, 그의 칼은 칼로서 순결하고 이 한없는 단순성이야말로 그 칼의 무서움이요 그의 생애의 비극이다. 이순신이 싸웠던 데서 다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무인의 길, 무인의 길. 이순신의 칼은 인문주의로 지창되기를 원치 않는 칼이었다. 정치적 대안을 설정하는 칼이었다. 그의 칼은 다만 정치적 대안을 설정하지 않는 칼이었다. 그의 칼은 다만 조국의 남쪽 바다를 적의 피로 물들기 위한 칼이었다. 그의 칼은 칼로서 순결하고 이 한없는 단순성이야말로 그의 칼의 무서움이요 그의 생애의 비극이었다. 와, 그가 이순신이 어떤 시를 남겼냐면 가슴에 근심 가득 뒤채이는 밤 새벽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멋있죠. 와, 제가 이 칼의 노래 읽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 펜타운에 가서 사무라이 칼을 진짜 칼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제 제자들한테 다 줬지만 그의 글은 칼의 사람함에 도달한다. 그는 많은 부하들을 베어 죽였다. 부하를 죽인 날 그의 일기는 아무개가 거듭 군병을 어김으로 베었다. 바다는 물결이 높았다라는 식의 문체를 보인다. 내가 보기엔 우리 김훈 씨가 바로 이순신의 글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씁니다. 그의 글을 통해서 이순신은 자비로운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자비한 지휘관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군율을 어긴 부하들을 조용히 목베었다. 적전, 초소 이탈, 정보 유출, 투항 미수, 부녀자 강간, 영내 절도, 군수물자 횡령, 작전 명령 불순종, 공문서 변조, 유언비어 유포, 허위 보고와 민간인의 개를 잡아먹은 부하들은 목을 베고 가두고 때렸다. 전투에서 달아나 고향에 숨어있는 자들은 그 은신청까지 형리를 보내어 기어코 목을 베었다. 와우. 어떤 프린스플에 의한 원리에 의한 리더십. 놔두면 한 놈이 도망가서 잘 살더라. 그렇게 되면 온 그 군대가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간 놈은 스파이를 보내서라도 목을 따서 와서 가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하겠어요. 어, 이 책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자전거 여행. 이거를 통해서 뭐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같은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 한국의 역사, 광주, 한국의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인텔렉츄얼들이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이런 것을 쓰고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여행을 할 때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이거를 뭐 내가 성경처럼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읽으면서 참, 야, 참 좋은 글이다. 이런 책은 참 영어로 번역해도 우리 후세들에게 참 좋은 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멘이시죠? 네, 우리 북톡. 여러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가면서 덕분에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다른 책, 좋은 책 읽으면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